학교인도 당근 좀 치나? 당근 좀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주라? 별로야? 학교만. 재밌어. 가자. 이번에는 이제 저번에는 이제 공간 도형에서 배웠고, 이번에 이제 평면 도형에서 배울 건데, 평면 도형이 조금 어려워. 평면 도형이 조금 어려워요. 오늘 거는 뭐 그나마 요 내용에 있어 괜찮지 않을까 싶어. 이제 평면 도형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삼수선 정리라고 해서 삼수선과 그다음에 이면과 그 두 개가 어렵고, 나머지는 뭐 크게 조금 그냥 좀 귀찮은 정도 좀 그냥 해 하여튼 뭐 들어본 거 알겠죠? 보면 지금부터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제 입체나 평면을 구성하는 점들 다 써있네. 점하고 그다음에 직선하고 그다음에 평면하고 얘네들의 이제 위치 관계나 얘네들의 이제 관계를 가지고 문제들을 쭉 만들 건데, 먼저 약속을 하나 할 거야 돼. 점들이요. 보통 여기는 이제 벡터 기하 이쪽이니까 평면에서만 좀 물론 다를 건데 이제 입체에서는 많이 다른다는 거. 점은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되냐면 라지 A점, 라지 B점, 라지 C점, 라지 P점 이런 식으로 대문자를 쓰기로 했고, 직선은 어떻게 쓸 거냐면 제일 많이 쓰는 게 L 많이 써. L, M, N 이런 식으로 조금 소문자를 이용해 쓰기로 했고, 평면은요 그리스 문자 알파 평면, 베타 평면, 감마 평면 이렇게 세 종류로 여기는 쓰기로 약속돼 있어. 그래서 대문자 MH 나오면은 점을 뜻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LMN 나오면 직선을 뜻하는 거구나. 알파, 베타, 감마 우리 많이 봤죠? 걔는 평면을 알파 평면, 베타 평면, 감마 평면 평면을 뜻하는구나. 그건 이제 하나의 약속이니까 가보죠. 이제 오늘 이쪽에 첫날이어서 좀 개념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거야. 이게 아마 제 1번 문제인데, 평면 문제 1번 문제인데, 우리가 평평한 면요. 평평한 면은 뭐 면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점, 직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야? 그 면이 하나로 결정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만족했을 때 얘가 하나로 결정되는 그 조건이 이 네 가지라는 얘기야. 네 가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보이나? 민식이는 보일 것 같은데, 민식아 저희 보면 삼각대가 있어. 저희 삼각대에서 촬영하는 삼각대가 있는데, 저 삼각대가 지금 놓여있는 저 평면이 우리 바닥 평면이죠. 맞지? 그러면 이 바닥 평면은 지금 요 마룻바닥 이 마룻바닥 평면은 하나일까 아니면 무수히 많을까? 이 바닥 말하는 거야. 이 바닥. 이거는 이거 딱 하나일까 아니면 되게 많을까? 하나같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이 바닥. 아니면 이걸 해보자. 요 점이라고 할게. 학주라 요 점이라고 할게. 요 점을 지나가는 평면. 요 점을 지나가는 평면은 하나일까 아니면 되게 많을까? 아니 되게 많아. 되게 많아. 이런 평면도 지나가잖아. 지금 뭐 평행처럼 보이는 평면도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평면도 지나가잖아. 좀 많잖아. 좀 여러 개 있어. 그치? 근데 지금 저것처럼 이렇게 딱 제 삼각대가 딱 저렇게 놓이는 평면 하나라고.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보자. 이거 문자 평면, 이 평면은 여러 개일 수가 있을까? 하나일까? 하나예요. 이 평면 하나잖아. 그러니까 평면이 딱 하나로 결정되려면 기본적으로 뭐 저 삼반이라고 하죠. 삼각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서로 관련이 없는 세 점이 주어지면 얘가 딱 이게 오물이 딱 이렇게 바닥을 결정해갖고 요 바닥 이렇게 한대. 그래서 이거 외우는 거 무조건 1번 문제야. 이쪽에서 다음 주 한 직선을 평면을 결정하는 조건이 아닌 것은 하면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우리 누구야? 민식이요. 민식이는 평면 결정 조건. 평면 결정 조건 학교에서 배웠다 안 배웠다? 배운 거 같은데 선생님 느낌에? 저기까지는 안 봤어. 그래? 그치? 시켜보려고 했더니 또 아는 것 같아갖고. 그러면 지금 외우자. 그러니까 평면은 여러 가지 평면을 결정한 건 많은데, 그러니까 그 딱 한 평면, 딱 하나의 평면을 결정될 때는 요 네 가지가 결정 조건이에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나와.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점수 문제니까. 보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세 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느냐 세점. 그러니까 한 직선에 있으면 한 직선 뭐 여기 이렇게 직선 위에 따르면 이런 평면, 이런 평면, 이런 평면 여러 가지 평면이 결정되는데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은요 딱 요 평면 지금 이제 보이는 요 평면 하나만 결정이 된대. 왜 그런 거야? 뭐라고? 한 그냥 세 점으로 만든 틀린 거야.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세 점은요 딱 그 세 점에 딱 찍힌 그 점이 바로 뭐야? 그 평면 하나.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한 직선과 그 직선이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쪽에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은요 또 하나의 평면이 된대. 뭐냐면 저게 나와서 그래. 여기 한 직선 위에 점이 두 개 만들 수 있는데 요거까지 표기하면 요 점은 이 직선 위에 없기 때문에 얘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세 점 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워야 돼 이거. 이거 글씨가 저기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세 점만 나타나게 하는 그림은 다 평면이 하나만 결정돼. 그럼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그러면 여기 점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 직선에 있고 그러면 이 직선에 지금 점이 두 개 있죠? 그럼 점을 여기다 찍으면 안 되고 다른 직선에서 찍으면 되죠. 그러면 이 세 점은 모두 한 직선이 있다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1번 조건이 완성된다고. 그래서 만나는 두 직선. 그 다음에 평행 유선도 뭐 쉽지. 지금 두 점은 한 직선이 있지만 다른 점은 다른 데 찍으면은 얘는 한 직선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 외워야 돼. 이거 무조건 그냥 객관식 기술로 나와. 다음 평면 결정 조건이 아닌 것은 하면서 나온다고. 그럼 이 네 개를 좀 외우고 계셔야 돼. 첫 번째 뭐라고? 서로 다른 세 점. 그러면 안 돼. 서로 다른 세 점이 제 시험에 또 잘 나오긴 해. 서로 다른 세 점이 아니고 한 직선 위에 모두 있지 않는 세 점. 두 점까지 있어도 돼. 그다음에 두 번째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는 한 점. 세 번째는 만나는 두 직선. 마지막은 평행한 두 직선. 이 네 개 외우셔야 돼. 외우시는데 10초 드릴게요. 외워야 돼. 웬만하면 저 문구도 외워야 되고. 수행평가를 본다면 저 무조건 쓰라고 나와. 무조건 100%야. 만약에 이제 기하에도 이쪽에 라인에 수행평가가 있다면 평면 결정 조건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와. 그럼 저 문구를 거의 비슷하게 써야 돼. 수행평가에서. 맨날 실수하는 게 서로 다른 세 점. 아니 그건 아니야. 서로 다른 세 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세 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됐지? 이거 본인이 나중에 추후 시험 때 가까우면 다시 외우시면 돼요. 이게 1번 문제. 이거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됐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자. 이번에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직선들 가지고 이제 위치를 우리가 구분할 때 총 몇 가지로 구분할 거냐면 보면 만나는 거 한 가지 크게 나누면은 만나는 거 한 가지 안 만나 두 가지 이렇게 그래서 총 세 가지 이렇게 구분할 거야. 그럼 만나는 건 뭐예요?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직선들의 위치 관계를 설명할 때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이것도 무조건 수행평가 있다면 무조건 나와. 그러니까 수행평가 있다 없다는 얘네들이 추후에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럼 수행평가 딱 있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나오는 거야. 그냥 이렇게 나와.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그럼 자기가 이거를 서술을 똑같이 하셔야 돼. 근데 객관식으로 나오면 조금 이제 유하게 할 수 있죠. 비슷한 거 고르면 되니까. 어쨌든 직선들의 위치 관계 세 개인데 만나는 게 하나 있고 안 만나는 게 두 개 있다는 거. 만나는 거 뭐야? 말 그대로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서술하면 되고 안 만나는 게 평행한 걸 안 만나는 거죠. 평행한 위치 관계 있고 또 하나는 제일 유명한 게 있죠. 꼬이니치. 꼬이니치 언제 배웠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그렇죠? 그럼 꼬이니치는 어떻게 찾는 게 가장 좋아? 어떻게 찾는 게 먼저 정의가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으면 이게 바로 꼬이니치죠. 그쵸? 얘 아니고 얘 아니면 얘밖에 없다고. 그럼 얘가 뭐야? 만나는 거죠. 그럼 만나지 않고 또 얘가 아니면 되니까 평행하지 않은 거. 그러면 바로 그 얘네들을 꼬이니치라고 하죠. 그럼 요거 한번 해볼까? 요걸 하자. AD. 중1 때도 배웠으니까 AD하고 꼬이니치 좀 한번 다 찾아보세요. AD하고 꼬이니치 한번 찾아봐봐. 꼬이니치 정의가 뭐라고?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고. 저 시험 나와 무조건. 뭐 있지? 모서리 중에서 12개 모서리 중에서 이제 저 하나가 택했으니까 11개 모서리가 남았네. 그럼 11개 모서리 중에서 꼬리치 쟤랑 꼬리치가 몇 개나 되는지. 네. 일단 뭐 준이는 4개였던 것 같아. 그 다음에 민식이는 4개? 4개? 네. 요한이는 4개? 얘 찾는 가장 추천 방법은 이렇게 찾았으면 좋겠어. 꼬리치가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 않으니까 역으로 우리 않고 부정으로 잘 찾기가 힘드니까 그냥 만나는 거 찾고 평행하는 거 찾아서 아닌 거 색칠이 안 된 거 이렇게 생각이 제일 좋아. 중일 때도 이렇게 배웠었어. 얘는 만나는 거 어딨어? 4개 있죠. 파란색 이거 절대 아니고 요 파란색도 만나니까 절대 아니고 요 파란색도 절대 얘랑 만나니까 아니고 만나는 거 4개 있었어. 얘는 제외. 그 다음에 얘랑 평행한 거, 얘랑 나란한 거, 요 나란하니까 노란색으로 할까? 얘랑 이건 평행하니까 절대 제외. 얘도 평행하니까 절대 제외. 얘도 평행하니까 절대 제외. 그럼 나머지 색칠 안 된 게 다 꼬이듯이. 그래갖고 개수를 맞추더라도 자기가 첨자까지도 다 맞출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위에부터 셀게 위에는 없네요. 하나도. 그 다음에 가운데에 요 2개는 없고 요거 있네요. 요 2개. 그래서 BF. 선분 BF, 선분 CG, 그다음 밑에 EF, 그다음에 HG 이렇게 4개 잘 찾았네요. 도형 분석하는 스킬들이 다 있네요. 요 4개가 바로 꼬리를 찾다는 거. 됐죠? 그래서 지금 얘를 딱 초반에는 나올 문제가 딱 정해져 있어. 그거밖에 없어. 뭐야? 첫 번째 뭐야? 한 평면 결정 조건 1번 문제. 2번 문제 뭐야? 다음 주 꼬리치가 아닌 것을. 꼬리치 것은 그게 2번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2번 한번 풀어보시죠. 2번. 다음 페이지에 2번 문제 한번 풀어봐봐. A리오 만나는 거, EF와 평행한 거, GH하고 꼬리 치는 거. 이번 문제만 일단 이번에 1번 4개 나와야 되고 2번에 1번 3개 나와야 되고 2번에 3번 4개 나와야 돼. 4개, 3개, 4개 이렇게 나와야 돼. 바로 가죠? 바로 가죠? 갈게요. 아까 비슷한 거 같네. 아까 이거 되겠는데. 그러면 얘랑 만나는 거 4개 있었죠. 위에 2개. 선분 AB, 그 다음에 선분 CD, 그 다음에 선분 A, 선분 DH 이렇게 4개였고요. 얘랑 평행한 것도 3개였죠. 얘는 3개. 요거 선분 BC, 선분 GF, 그 다음에 선분 H 이렇게 3개였고 꼬리치는 나머지 4개였네. 요거 얘는 있어. 맞나? 요 위에는 없었고 그 다음에 요거 100% 할까? 얘 2개랑 그 다음에 요거 2개가 꼬리를 쳤죠. 이렇게 4개 된 것 같고요. 1번만 풀어볼게요. 그 위에 1번 오른쪽 그림 같은 삼각기 중에서 한 평면을 결정할 수 있는 것. 그러면 한 평면 결정 조건은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3점, 그 다음에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만나는 두 직선, 평행한 두 직선.
정답은요? 니을 있었죠. 니을 있었죠. 기억력. 기억은 B, C네. B, C, D. 그러면 얘는 한 평면에 있지는 않죠. B, C, D가. 그래서 얘는 B, C, D는 맞았고요. 점 D와 직선 B, 그죠?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점 두 번째 조건이었죠. D것은요. 직선 BF, 직선 BF, 직선 BF. 얘랑 직선 CE. 얘는 만나는 두 직선이네. 그래 됐고요. 얘 두 직선은 뭐야? 꼬리치자. 꼬리치는 한 평면의 결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네 1번이 정답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중요한 게 이거 하나 말이죠. 꼬인 위치에 있는 각도제기. 꼬인 위치에 있는 각도제기요. 얘는 딱 그냥 정해졌어. 꼬인 위치에 대한 각은 여기 보면 두 직선 AB, 직선 AB랑 그다음에 CG 이 두 개는 꼬인 위치가 맞죠? 그렇죠? 그럼 민식이가 볼 때 얘랑 꼬인 위치거든요. 얘랑 꼬인 위치인데 이 두 개가 두 직선이나 두 선분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인 것 같아? 90일 것 같죠? 그렇죠? 근데 하는 방법은 무조건 정해져 있어. 요한이 물어볼까?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의 각도를 어떻게 측정하기로 기하에서 약속이 돼 있죠?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절대로 딴 거 쓰면 안 돼. 딱 하나야. 수선해봐. 그거는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한테 쓰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의 각도를 측정할 때는 둘 중에 하나를 평행 이동해갖고 한 점에서 만나게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뭐라고?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의 각도를 측정할 때는 둘 중에 하나를 평행 이동해갖고 교점을 생성시키게 한 다음에 그 교점이 이루는 각도를 재는 거야. 그러면 밖에 얘 AP를 이동해 볼게. AP를 이동해 갖고 이 색깔 똑같은 것이 요 파랑이를 이동해 볼게. 파랑이 이동해 갖고 요 빨갱이랑 만나게 평행 이동한다 그랬죠. 평행 이동은 뭐야? 그대로 기울기를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는 건데 민수가 AP를 왠지 어디 이동할 것 같아 느낌에? 내가 할래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의 각도를 측정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평행 이동하는데 막 이동하는 게 아니고 만나게 평행 이동해. 그럼 만나게 평행 이동하는 방법 왔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하게. 그러면 이 빨간색하고 만났어 안 만났어? 만났잖아. 여기 만났잖아. 그치? 그랬을 때 그 만났을 때 이 각도가 바로 꼬인 위치의 각이라고 정의가 돼 있다고. 이쪽 도형 쪽은 그냥 정의로 이루어진 학문이야. 그러면 이 각도를 잰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조금 예쁜 말 먹고 뒤에 우리 직사각형을 생각하면 얘가 9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꼬인 위치가 90도. 아니면 얘를 움직여도 되죠. 얘를 움직여서 여기다 그대로 평행이동이 되죠. 이거 90도 맞잖아. 됐죠? 그러면 문제 있을 거예요. 확실하죠? 이거. 3번. 3번 한번 해보세요. 3번에 1, 3번에 1, 3번에 3. 꼬인 위치 각은 어떻게 구한다고? 둘 중에 하나를 평행 이동해서 만나게 해서 교점을 생성시키고 그 교점의 각도가 바로 꼬인 위치의 각도가 된 거죠. 이렇게 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 기하 파트에서. 내가 각도를 각도기 없이 잴 거니까 좀 이렇게 눈에 좀 알아보게끔 평행이동을 잘 시켜야죠. 마음대로 막 이상한 데다 갖다 붙여놓으면 안 보일 거 아니야. 뒤에 붙이고 보자. 인식이 1번 몇 도? 90도? 일단 90도. 2번 몇 도? 45도. 45도. 3번 몇 도?
고민주. 마지막 고민주 45도 뭐 그런 식으로 고민주. 한쪽이 3번을 1번 몇 도? 몇 도? 90, 2번은? 60, 3번은? 60. 일단 봤고요. 학교에 먼저 정팔면체부터 정사면체, 정유면체, 특히 정팔면체요. 정팔면체는요, 정삼각형 8개가 뭉쳐갖고 만든 거야. 뭐라고? 얘네들의 삼각형은요, 정삼각형이라고요. 정삼각형. 왜 이 말을 쓱 끄집어낸 거야? 정삼각형이라고 판단되면 하나의 각도가 60도라는 얘기죠. 먼저 직선 BE, 직선 BE, 직선 BE랑 그 다음에 직선 BC랑 그 다음에 직선 BE, 그리고 BE. 얘는 뭐야? 얘는 그냥 90도네. 얘는 그냥 90도네. 얘는 꼬인치가 아니었고요. 그냥 허망하게 90도. 얘는 1번은 90도. 2번부터가 아마 꼬인치 같은데, 직선 AP, 직선 AP, 직선 AP, 요거네. 직선 AP. 그 다음에 직선 CD, 직선 CD. 됐죠? 그러면 얘는 누구 이용할까? 요 빨갱이. 얘 피크라고 하면 얘를 이용해서 여기다 붙이자. 이거 만나잖아. 요 각도가 바로 요 각도가 바로 꼬리치의 각이라고 하면 되죠. 근데 뒤에 있는 삼각형은 뭔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니까 그래서 60도가 되겠죠. 같은 이유로 3번도 우리 학준이 말대로 요한이 말대로 60도가 정확히 될 것 같아요. 일단 움직여보죠. 직선 AE, 직선 AE, 그 다음에 직선 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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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럼 얘랑 조금 평행하면 여기다 갖다 붙이면 좋겠죠? 그래도 얘도 삼각형을 이루는 하나의 각이니까 60도가 되겠죠. 이렇게 됐죠? 이 시간 있잖아? 네. 오케이. 이번에는 이제 오케이. 지금까지 뭐 배웠냐면 큰 틀로 개념을 하나의 평면, 한 평면 결정 조건 4가지. 그 다음에 직선과 직선을 위치한 게 3가지. 만나는 거 하나, 안 만나는 거 2개. 이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나올 거는 이번에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야.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도 3가지예요.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도 3가지예요. 상황을 볼게. 보면은 얘는 만나는 게 2개야. 만나는 게 2개고 안 만나는 게 1개야. 얘 보면 안 만나잖아. 그래서 평행할 때. 그 다음에 만나는 게 2개인데 얘는 뭐냐면 무수히 많이 만나는 거야. 만난다가 주체가 뭐야? 점을 얘기하는 거야. 얘는 무수히 많이 만날 때를 뭐라 그래? 포함된다 얘기하고 얘는 딱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2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가장 메인 포인트는요. 가장 메인 포인트는 저 직선과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저 각도, 아까 요한이가 얘기했던 그 각도가 이제 여러 가지 상수선의 기본 요건이 되기도 해. 그래서 요거 한 직선과 이 평면이 요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를 약속을 했대요. 우리 민식이 물어볼게. 애들이 제일 대답 못하는 거야. 직선과 평면이 만나는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이게 수행평가야. 이런 게. 얘기해봐. 이 평면과 이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직선이 만나는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 너 선생이 안 들어오는 학교에서 이거 안 했을 거 없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와서. 학교에서요? 안 했나? 이게 대단원에서 한 거는 봤는데 제가 수업을 안 들은 것 같아. 너 이번에 이쪽 단어는 잘. 기억은 얼마 내서 들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렀었지? 가자. 그럼 우리 학주인도 듣지 않았어 이쪽? 그럼 네가 얘기해봐. 준이가. 저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나는 저 직선, 한 평면과 한 점에서 만나는 저 직선의 각도를 측정을 어떻게 하기로 했죠? 평면에다가 그 직선에 수선에 내려가지고 코사인을 모아놓은 그게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짬뽕이 되는데 이거죠. 제 1단계 1번 이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잡아서 이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죠. 이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린 데가 1단계 수선의 발, 수직선. 됐죠? 그러면 이제 이 평면에 만나는 점이 생겼겠죠? 그러면 얘랑 누구 아까 만난 처음 했던 교점하고 이렇게 이어버리는 거죠. 그렇지? 그럼 여기는 이제 직각이 조금 더 도드라지겠네. 그러면 어디가 그 읽기로 했어? 아까 처음에 주었던 직선과
그 다음에 이 수선의 발과 요 만났던 교점에 이 직선이 이루는 요 각도, 요 각도를 뭐 하기로 했어? 얘가 바로 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라고 하죠. 다시 한 번만 소개할게요. 다시 한 번만 평면 하나 그렇게 이렇게 한 점에서 안 나고 뚫고 이제 갔으니까 점점 소개할게. 그럼 대부분 애들은요, 야, 이 직선과 이 평면이 이룬 각도가 어떻게 돼? 여기요, 여기요. 이렇게 한다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위에, 그 직선의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야. 수선의 발 내리고, 요 만나는 이제 점이 하나 생기겠죠? 그럼 이 교점과, 얘는 교점이지, 처음에 나왔던 교점과 수선의 발을 이어서 생기는 이 직선과 처음에 있던 직선이 이루는 요 각도가 바로 이게 직선과 평면을 이루는 각도라고 일컬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작도법도 이게 서술 평가는 조금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의 테크닉이 뭐냐면 내가 수선의 발을 잘 그어야 돼. 수선의 발을 내가 어차피 각도를 구하고 내가 어차피 코사인 세트를 구할 거니까 얘를 잘 내려야 된다고. 아무 쪽에다 내리면은 못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재치 있게 거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문제에서 한번 가볼게요. 문제 좀 알아들었으니까 써 문제 좀 하나 한두 개 준비해왔는데 그걸로 한번 내볼게요. 차가 없는 거야. 그럼 오늘 중에서 연습 좀 시키고 갈게요. 이렇게 직면의 차가 있다면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인 가세로의 직면면체인데 지금 어디? 요거 노란색. 이 노란색과 바닥 평면, 이 노란색과 바닥 평면이 이루는 각도를 한번 구해보세요. 노란색이 뭐 동그랗지 않네. 핑크를 바꿔야지. 얘랑 바닥 평면에 있는 각도를 한번 구해보세요. 몇 도가 되지? 그렇게 하자. 이 직선과 바닥 평면이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 할 때, 아까 삽주에 얘기했던 거, 코사인 세타를 한번 그려주세요. 여기가 완성. 먼저 세타를 찾아야죠. 세타를 찾는 방법은 저 직선에 있는 임의의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낼 건데 그 임의의 점을 정말로 자기가 구할 수 있도록 잘 초이스를 하셔야죠. 엉뚱한 데에서 그냥 수선의 발을 냈다 그러면은 내가 그 길이들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데 조금 구하기 어려워야 되겠죠. 이거는 이걸 혹시 답을 못할 것 같은데 이거는 코사인 세타 얼마? 와, 이거 어떻게 머리에서 들어가냐? 정답. 여기서 루트 14분의 루트 나와? 네. 와, 확실히 나와? 와, 잘한다. 그럼 이거에 대한 추천은요, 여기 요점이었죠. 여기서 수열발이 여기에 떨어질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직각상 만들고, 요 세타 했던 얘기죠. 그럼 얘는 대각선의 길이니까 루로 3의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 그러면 여기 3, 3, 9, 1, 4. 그래서 루트 14가 된 거고, 요거는 이제 여기 3cm겠네. 여기 3cm겠네. 그럼 얘는 얘는 루트 5 이렇게 되겠다. 여기랑 같은 거죠. 여기랑 직각삼각해서. 그래서 얘는 정답은요. 루트 14분의 루트 5. 이게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거 한번 해볼게. 이거는 아마 조금 쉽지 않을걸? 시험 문제에서 엄청 잘 나오는 거. 엄청 잘 나와요. 잘 그리는 건 뭐가 있어서 그래. 요까지 뭐냐? 이거는 한 번 정도를 조금 푸셔야 될 것 같아. 밑면에 대각선을 이렇게 가서 대각선의 교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어디다 넣을 거냐면 요거 할 거예요. 요 점에서 여기
그러면 요거요. 이 빨간 선과 바닥 평면이 만나는 요 각도를 세타라 할 때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거고 길이는 예쁠 수 없나? 없네. 일단 임의로 만들어 볼게요. 얘가 2. 얘는 좀 들어올 것 같은데 느낌에 최대한 좀 적게 줬는데 이럴 때 코사인 세타를 한번 보여주세요. 대각선의 요 중점에 떨어진 거야. 대각선의 중점에. 이 문제는 어려워. 그리고 계산이 세울 때는 좀 예쁘지 않을 것 같아. 복잡할 것 같아. 그래서 식만 대충만 세워놨으면 좋겠어. 근데 그 식을 세우는 게 뭐가 있어. 이건 100% 나와. 저 계산력은. 선생님이 꼭 보여주는 계산력이 하나 있는데 그 계산력은 시험에 꼭 나와요. 한번 가볼게. 요 계산 일단 문제를 만들어 올 텐데 꼭 보셔. 어떻게 수선의 발을 여기다 넣는 게 가장 좋죠. 여기서 수선의 발을 여기다 거서 여기에서 이 직각 표시하고 여기를 센터로 잡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고요. 그런데 분위기가 좋았다가 급 안 좋아질 거야. 먼저 요 길이 그다음에 요 길이 일단 요 길이는 4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 요 길이 구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요 길이 지금 그림을 조금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데 지금 여기다가 요 길이가 얼마인지 좀 알려주세요. 요 길이만 생각하는데 시간 좀 줄게요. 요 길이가 얼마나 될까? 요 길이. 저 길이가 저기를 루트 13분의 6? 민식이는? 2분의 루트 13? 2분의 루트 13 그 다음에 요한이는? 2분의 루트 13 에러가 있는데 지금 조금 우도한 게 여기 보면 사람을 조금 잘못 긋다 보니까 우도한 게 여기는 그냥 여기 들어보자. 얘는 대각선에 지금 밑면은 직사각형이고 지금 여기 대각선과 지금 여기 대각선의 중점을 요걸 말한 거죠. 그럼 얘는 그냥 대각선의 중점을 구하면 되는데 여기 꼭 해주고 싶은 계산법인데 그거는 선이
조금 다시 한번 등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 문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야. 학준이가 말한 그 답을 나는 원했던 거예요. 학준이가 말했던 그 답을 원했었는데 저 도형에서는 직각이 조금 빗나가서 좀 어쩔 수 없이 좀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럼 밑에 예제 요걸로 한번 대체해서 풀어보죠. 이것도 잘 나와. 예제 1번. 예제 1번. 학준이 얼마? 2분의 1 맞죠? 민식이 얼마? 계산 중 요하면 얼마? 2분의 루트이 일단 누가 왔는지 볼게요. 이거는 약간 도형에 대한 조금 지식이 조금 많이 필요했던 문제 같아요. 우리 정사각불이요. 정사각불은 저 위에 상단의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디에 떨어지냐면 요 밑면에 대각선의 교점에다 정확히 떨어져요. 요거 조금 알고 있었어야 돼. 이 정사각불은 위에 꼭지점에서 수선을 90도선 끊으면 어디에 떨어진다? 대각선의 중점에 떨어진다. 요게 선지식에서 민식이는 요걸 좀 알고 있었어? 조금 모르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네. 그래? 그러면 얘는요. 일단 수선의 발 내렸고요. 그러면 지금 3분 AB하고 3분 직선 AB랑 그 다음에 BC DE 요거가 이루는 요거에 지금 각도를 구하랬죠. 그럼 어떻게 그랬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직선과 이루어서 요 각도가 바로 세타가 되겠다. 요 각도가 그러면 얘는 정삼각형이니까 여기를 x라 할게 됐죠? 그러면 요 길이는요. 요 길이는 얘가 밑에가 지금 x니까 얘가 얼마야? 2분의 루트 2x 이렇게 되겠네. 절반 되겠네. 1대 루트 2의 절반이죠. 이만큼이. 그럼 요건 뭐 필요 없이 코사이니까 요것만 구하면 되겠다.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x, 여기가 2분의 루트 2 x, 여기가 세타.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요? 코사인 세타는 x분의 2분의 루트 2 x 되었고 x는 쳐도 되고 2분의 루트 2가 이제 정답이 되시겠다. 이렇게 없으면 그냥 미수를 놓고 처리하는 문제인데 괜찮아? 오늘은 이제 큰 개괄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개념들이 조금 들어가서 약간 좀 졸리기도 하고 좀 큰 틀이기 때문에 막 와닿지도 않고 문제를 풀어가야지 계속 와닿을 것 같아. 그럼 마지막 관계예요. 마지막 관계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요 2개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평면 이번에 이제 판때기는요 만나냐 만나지 않냐 그 2개밖에 없대. 그렇죠? 평행한 거는 이제 나란히 있어갖고 만나지 않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 만날 때는요 반드시 이면각에서 정말 많이 나올 텐데 만날 때는 뭐가 생긴다? 면과 면이 만나면 반드시 선이 하나 생기는데 이게 만나는 선 그래서 교선이라고 해요. 교선. 그래서 이거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 면과 면이 만약에 만난다면 뭐가 생긴다? 교선이 생긴다. 그래서 교선을 구하는 게 이제 곧 핵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 교선조 한번 볼게. 기본 교선조 한번 구해볼게요. 보면 스스로 익히기 1번이요.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1번 보세요.
이 개념을 이해했는지 알아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거. 바로 확인하고 조금만 시작 고생했어요. 보면 요면 약간 옆면을 좀 가까운 거. 요면하고 평행한 면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래서 면 FE, KL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AB 요거는 안쪽 거. 얘랑 그 다음에 위아래 같던데 GH, 밑에 거네요. 요거. 얘랑 이만이 만나 생기는 교선이요. 요게 바로 교선이죠. 교선. HG에 혹은 GH에 교선이 있다는 거. 그래서 2번이 면과 면이 만나면 교선이 생긴다는 거.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직선과 평면과 이제 점에 대해서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얘네들이 이제 각자 파트에 조밀조밀 들어가서 이제 삼수선이 나오는 거고, 이면각이 나오는 거고, 정사각이 나오는 거고, 그게 더 확장돼갖고 공간 좌표로 가서 우리 좌표 구했고 내분점 배웠고 막 그런 식으로 가서 백다까지 가면서 기회가 끝나요. 됐죠? 그럼 민식이는 어때? 조금 뭐 큰 틀만 잡아서 막 와닿지는 않을 텐데 어떤 흐름이고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 알았어? 네. 이상해? 이상해? 학교는 조금 뭐 느낌이 와? 네. 느낌이 와? 그러면 그냥 1분만 우리 투자해서 1분만 투자해서 리뷰만 하고 그냥 바로 일단 마감하자. 보면 저희 첫 번째 주제가 뭐야? 평면의 결정 조건 4가지인데 이 4가지를 정확히 외우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의 위치 관계 있는데 뭐가 나온다? 꼬인위치 찾는 거. 꼬인위치 3분 잡는 게 제 2번 문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 나온 게 뭐냐? 보면 이거네. 꼬인위치 두 꼬인위치의 위치. 두 꼬인위치에 있을 때 각도 재는 게 나오네. 어떻게 각도 잰다? 평행이동해갖고 교점을 형성시켜갖고 우리가 편한 그 각도를 재는 게 세 번째 문제고요. 이번에 네 번째 문제는 여전히 이거죠. 직선과 평면에 이루는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 수선을 내려서 이런 각도를 측정한다는 거. 그게 네 번째 파트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교선이 나온다는 거. 이제 교선이 심화가 이면각중인데 평면과 평면이 만나갖고 교선이 발생한다는 거. 거기까지가 그냥 큰 대략적인 주요 사항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뭐니 해도 뭘 해야 되냐면 우리 한 친구가 그랬는데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봐야 돼. 그래서 이제 개념 치고 이제 문제 풀이를 좀 많이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개념 많이 풀고 선생님들은 어디가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풀어야 되냐면 삼수선의 정리랑 이면각이랑 정사역 이 세 개 파트는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서 선생님 문제 좀 준비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거 많이 풀릴게. 그래서 좀 왜냐면 헷갈려서 그래. 개념도 조금 많이 헷갈리는 편이고요. 그 개념을 문제 속에 녹이는 것도 쉽지는 않고요. 솔직히 그쪽은. 근데 그쪽만 넘어가면 웬만하면 다 쉬워. 그러니까 공간적인 부분이 얘들에 비해서 기하 쪽이 많이 빠져갖고 하면 안 돼. 계속 내가 떠들면 못 쉬니까 얼른 시간 할게요.